심지어 이제 김성훈 감독님도 앞에 계시고 확실히 기가 이렇게 딱 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이걸 깨내야 그래야지 이제 제 야구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깨려고 노력했어요. 되게 작고 실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3년 동안 주전으로 시합을 나갔던 기억이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렇게 될 정도로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야구하면서 첫 번째 이제 아픔이었죠. 그때가. 야구에 되게 고파왔거든요. 그때 1년 동안 야구를 많이 못하면서 야구하고 싶다는 그 갈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제가 황영무 선수를 만나러 왔네요. 네. 일단 카메라 보시고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천 미라클 소속 내야수 황영묵입니다. 와. 네. 출장 후에 첫 번째 만나는 손님입니다. 네.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이제 네, 뭐 일단 소속팀 경기도 뛰어야 되고, 또, 네. 일단 연천 미라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독립리그 시합도 하고 월수금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겹치기도 하지만 최강야구 촬영도 하고 거의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천 미라클과 최강야구는 참 인연이 많아요. 작년에부터 이제 최수현 선수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부럽다 생각했거든요. 일단 뭐 다른 뭐 인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형으로서 이제 볼 때 같은 선수로서도 막 느는 것도 느껴지고 야구 되게, 실력적인 네, 면에서도. 뭐 야구를 대하는 자세라던가 이런 것도 약간 바뀐 것 같고 네. 원래 그 전에도 물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자기께 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그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고 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방송 경험은 사실 최수현 선수보다 더 선배시잖아요. 네, 그쵸. 네, 청춘야구단을 네, 촬영하셨기 때문에 네, 좀 뭔가 팁을 전수해 줬나요? 최수현 선수가 최강야구 간다 했을 때? 아니 뭐 딱히 근데 수현이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독립리그 선수들을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선발되는 그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수현이 형이 안 됐어요. 어, 근데 수현이 형이 저한테 안 된 게 나한테는 신의 한 수였다고. 오히려. 네. 그 해에 바로 이제 최강야구를 하게 됐으니까. 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딱 그 최강야구 촬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딱히 제가 전수해주고 뭐 이럴 건 없었고. 청춘야구단도 테스트를 받고 네. 최강야구도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됐잖아요. 네. 뭔가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은 청춘야구단의 이제 컨셉 자체가 독립야구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좀 팀을 꾸려서 이제 프로들이랑 시합을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최강야구는 그 지원자 자체가 무제한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여자 국가대표 선수분도 나오셨고 전 프로야구 선수 뭐 레전드 분들도 나오시고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야구할 때 TV에서 보던 선배님들도 나오시고 FA에 걸리신 선수분도 나오시고 독립야구 선수 되게 여러 분야의 선수들이 이제 다 나와서 네. 테스트를 했으니까 일단 실력 자체도 좀 수준도 되게 높았고 네. 그때 이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막 레전드 출신도 있고 FA 네. 선수도 있고 막 내가 TV에서 봤던 선수들도 있고 누가 가장 신기했어요? 뭐 어떻게 저런 선수가 여기에 나오지?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을까요? 용기 있다고 생각했던 게 여자 국가대표 선수.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여자 혼자. 여자 선수였거든요. 네. 되게 용기 있으시다. 저도 그냥 한편으로 응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선수들을 다 이겨야 그러니까요. 제가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되는 건 내가 이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확신도 없고 자신도 이렇게 막 크게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심사위원분들이 선배님들이셨거든요. 네. 기존에 계셨던 네, 선수 선배님들. 시즌 1에 나왔던 네. 선수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김성훈 감독님도 앞에 계시고 확실히 기가 이렇게 딱 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이걸 깨내야 그래야지 이제 제 야구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깨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이제 청춘야구단에서 만났던 코치님, 네. 예,
근우 선배를 정근우 선배를 거기서 만났어요. 네. 되게 반갑기도 하고 뭐 아는 척하기도 좀 그렇고 참 그쵸. 예.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정근 선배님이 속으로는 응원하셨을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아, 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날도 사실 제가 잘하지 않았거든요. 100% 뭔가 제가 보여준 게 준비했던 거를. 없어요. 네. 그래서 정근 선배님도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되게 아쉬웠고 그때 근데 좀 제가 한 걸 좀 보여드렸으면 그래도 자신 있게 좀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때 운 좋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좀 제가 더 보여드려야죠. 네. 잘하는 모습. 김성훈 감독이 뭔가 좀 황명국 선수한테 주문했던,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촬영하기 전에? 타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연습하면서 이제 계속 피드백 해주시고 근데 저한테 이제 일부러 말씀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긴장하고 그럴까봐. 좀 적응하는 네. 시간을 좀 일부러 주셨네요. 그쵸. 사실 이제 직관데이가 그때 딱 개막전이 딱 직관 네. 그 팬분들 많이 오신 그 관중 많은 데에서 했던 경기여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도 계속 시합 때 그냥 편하게 원래 네 하던 대로 해라. 긴장하지 말고 못 해도 되니까 너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편하게 계속 해주셔가지고 감독님도 그래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시지 않았나. 최근 야구 얘기는 후반부에 좀 더 이제 그 내 디테일한 걸 하고 이제부터는 황영우 선수의 또 야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 가족들이 원체 야구를 다 좋아했어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이제 야구장도 많이 가게 되고 프로야구장 친해졌죠 야구랑. 근데 저희가 또 더 재밌게 보고 야구를 보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아빠랑 맨날 주말마다 캐치볼 하고 저희 아빠가 또 사회인 야구를 하시거든요. 네. 엄청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맨날 캐치볼 하고 놀고 그냥 그렇게 놀이로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야구장 가면은 이제 응원가 제가 막 부르고 했었거든요. 안타 치고 네. 그 선수가 안타를 치고 하면 막 소름이 돋아요. 아 나도 이제 야구 선수 하고 싶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야구 선수의 길을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전학을 가서 이제 야구를 진지하게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부모님 어디 팀 팬이셨어요? 아빠가 이제 전라도 네. 분이셔가지고 기아. 기아 타이거즈.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원정 오면은. 그렇죠. 네네. 그날만 딱 하는 거죠. 네네. 잠실에서 하거나 목동에서 하면은. 근데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진짜 많이 다녔어요. 네. 아까 응원가 어느 선수 응원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2009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네. 그랬을 때 뭐 나지원 선수, 네. 김선빈 선수, 그때 당시에 최희섭 선수, 네. 김상현 선수 다 응원가 막 부르면서 많이 했었죠. 나지원 응원가 시작. 시작. 김선민 걸로. 김삼이. 오케이. 저 지금 활약하고 있으니까. 네, 같은 내야수. 예. 그때는 이제 기아의 김선빈 안타오 김선빈 이런 거였어요. 네, 나중에는 황영우 선수의 응원가가 네.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길 그쵸. 네,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야구랑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네. 또 그러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또 수진초등학교로 야구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전에 리틀 야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놀이였죠. 네. 그때는 사실 리틀 야구가 엄청 막 활성화가 돼 있고 지금처럼 리틀 야구 선수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선수반이나 뭐 주말반 이런 개념이 없었고 네네. 그냥 주말에만 학교 갔다가 주말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구 선수 하려면 중학교를 계속 또 야구부인데 가야 되고 하니까 초등학교 야구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학을 가게 됐죠. 네. 근데 고등학교 충고등학교였는데 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위쪽에 있는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걸고 있었죠. 그 해 드래프트에. 근데 사실 체구도 작았고 엄청 뭐 실력도 당연히 딸렸지만 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안 됐죠. 잘. 첫 번째 상처를
그때 야구하면서. 받았죠. 되게 작고 사실 실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3학년 3년 동안 주전으로 시합을 나갔던 기억이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렇게 될 정도로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야구하면서 첫 번째 이제 아픔이었죠 그때가.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야구하면서 야구는 좋아하지만 그거에 약간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었고 중학교를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알아보고 테스트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좀 그때도 이제 체구가 커지고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엄청 네. 조금 했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야구하면서 뭐 타격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코치님이 계세요. 장일현 코치님. 네. 네. 아직도 항상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드리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앞으로도 야구하면서 타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배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분이 그 장일현 코치님이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야구에 한번 눈을 뜨고 제대로 이제 내가 목표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겠다. 그게 한 번 더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때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네. 때. 그때 이제 그 코치님도 네. 그렇고 저희 고등학교 감독님도 너 살찌면 된다. 항상 그래도 용기를 주셨어요. 저한테. 항상 그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살 찌우고 몸 커지면 프로 갈 수 있다. 그런 용기를 항상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느껴야 그걸 행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칭찬해주고 나 용기 주려고만 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느껴야 뭔가 그렇죠. 절실하게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야구 좋아서 그냥 야구에 미쳐가지고 야구만 하고 그럴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 이제 중대를 가게 됐죠. 네. 네, 드래프트에 되지 않으면서 네. 학교를 갔는데 중간에 중퇴를 하고 군대를 가게 된 거죠. 네. 네. 그 결정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3년을 하고 드래프트를 했는데 안 됐죠.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드래프트권이 한 번 더 생기는 그거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꿈을 가지고 진학을 했는데 또 1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야구 선수를 위한 이제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대학교.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야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학교 생활이 좀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느낀 게 이렇게 해서 내가 4년 해가지고 프로에 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하면서 두 번째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가. 절실했고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느 대학교나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수업을 듣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시합을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을 하면서 야구 실력은 안 늘고 저의 그 동기만 떨어지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대학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특히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선수 생활 하려면은 학점이 좋아야 되고 네. 그래야지 경기에 나갈 수 있고 네. 이게 맞는 건데 당시에 황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 야구 처음 시작할 때는 수업도 안 들어가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야구에만 매진해서 잘 하라고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고 대학교 가고 하면서 물론 당연히 일반 학생들은 네. 학업 생활에 매진을 해가지고 더 자기를 발전시켜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학교 시스템이 원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취직을 한다기보다 야구 선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취직인데 네. 어떻게 보면 야구에만 전념을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중퇴를 네. 결정을 하고 바로 그럼 군입대 하신 아니요, 거예요? 이제 야구에 되게 고팠거든요. 그때 1년 동안 야구를 많이 못하면서 야구 하고 싶다는 그 갈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고 제 스스로가 야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던 게 독립리그 네. 성남 블루팬더스라고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인스트럭터 코치님으로 마영 감독님이 그때 오셨어요. 추은고등학교에. 네. 그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블루팬더스 감독님이 되셨거든요. 그때 해.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들어가서 이제 한번 발을 담그고 네. 그리고 이제 군입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시즌을 하고 이제 군입대를 했죠. 그 한 시즌 동안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체형 변화가 없었어요. 되게 마르고. 마영 감독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마영 감독님은 항상 힘 있고 네.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죠, 되게. 항상 들어왔던 블루 팬더스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네, 야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들어왔던 체구가 너무 작다, 네. 힘이 없다. 그런 게 똑같이. 근데 이제 야구에 고팠기 때문에 야구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어디서든. 그래서 이제 야구를 1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입대를 결정해서 가게 된 거죠. 육군 이제 만기 전역에. 어디서 군생활 하셨어요? 전 화천에 15사단 근무했어요. 네, 뭐 포도 쏘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병. 그렇죠. 일명 땅개. 그렇죠. 그냥 일반 이제 어떻게 보면 TV에서나 일반 예능에서 나오는 그 일반 병사. 일반 병사, 네. 일반 사람, 네, 일반 병사. 근데 저는 그 군대 생활이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프로야구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누구요? 같은 중대는 아니고 네.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네, 네. 이런 데서 야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저 자리에서 맨날 야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체험학생 느낌. 내가 좀 그 미리 네.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엄청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을 걸어왔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야구 선수들, 지금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랑은 조금 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